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이번 주는 좀 일찍 영상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포트에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엔페이스가 장후, 그러니까 어제 장 끝나고 장 마감 이후에 포스트마켓에서, 장후 마켓에서 12%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나 저는 좀 오늘 얘기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한 10분, 한 20분밖에 안 봤는데, 간략하게 안 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이제 시작을 할까, 그럼, 그리고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지금 프리마켓에서 시작했으니까, 장전 마켓이 이제 오픈했으니까, 마이너스 14%, 15% 왔다 갔다 하면서 연간 최하점에 지금 도달했어요. 그래서, 원래 연간 최하점은 152불 정도였는데, 지금 142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40불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계속 태양광 쪽이 안 좋게 움직여요. 여기 포함해서 제가 포트에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초 에너지였고, 제가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 이런 판단은 개인이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 공유 드리는 거고, 최근 FOMC 이후에 트렌드가 계속 안 좋아서 주가가 다 빠지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고, 간략하게 어닝스가 좋은 회사들이 한 6%, 큰 회사들이 6%, 7% 이렇게 오르는 현상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운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7월에 FOMC 했으니까, 7월 말에 했으니까 이제 9월 중순 정도에 이제 FOMC가 할 거고, 한 달 반마다 하거든요, FOMC는. 그래서 9월 21일 날 하네요. 9월 21일 날, 늘 목요일 날, 이제 한국 시간은 새벽 목요일 날에 결과가 나오죠. 그때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하면서 나오는데, 금리 발표되는데, 지금 저는 태양광은 그 전에도 안 좋았어요. 태양광은 계속 흐름이 안 좋았고, 다초랑 엔페이즈가 두 개 들고 있는데, 다초를 엔페이즈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엔페이즈는 마이크로 인버터를 하고 있고, 좀 내수 시장의 큰 회사예요. 그리고 원래 투탑이 이제 엔페이즈랑 솔라 엣지가 두 개가 있는데, 솔라 엣지가 내수 시장이고 엔페이즈가 왜, 저도 이거는 리캡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둘이 거의 탑2였고, 그 중에서 엔페이즈가 좀 더 높은 단계에 있다라고 계속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일단 3분기 결과가, 3분기 예상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일단 2분기에는 레버뉴가 한 700 밀리언 정도 했는데, 711 밀리언 달러를 했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거의 한 8천억 원 안 되게 그 정도거든요. 환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뭐 7,600원, 7,800원, 7,800억, 7,600억 정도가 되는데, 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아니구나. 7천, 거의 한 8천 맞는 것 같아요. 8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내년의 가이던스가,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Q3의 가이던스를, 그래서 연결돼 가지고 700밀리언 정도, 700밀리언 달러 정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가이던스를 준 게 500밀리언을 가이던스 준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의 매출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저도 IR 자료 들어가 가지고 볼 수 있는데, IR 자료는 들어가시는 방법 다 아시죠? 회사 이름 치고 그 뒤에 스페이스하고 IR 넣으면 돼요. I랑 R을 넣으면 회사 데이터에 웬만한 그 미국 사이트는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PPT 프레젠테이션 다 해놨고, 이제 트랜스크립트 보려면 좀 불편한데, 저는 Seeking Alpha를 써가지고 좀 편하게, 그냥 트랜스크립트가 웬만하면 있어가지고 편하게 볼 수 있는데, 트랜스크립트는 저는 나중에 볼 예정이고, 일단 현재는 그냥 좀 현황 파악이랑 좀 분위기 파악을 하는 시점이어가지고, 일단 Q1에 지금 주로 태양광의 매출은 하반기 그 Q4에 가장 크게 일어나요. 그게 이제 노멀리 트렌드고, 4분기에 가장 크게 일어나는데, 지금 작년에는 계속 이제 400, 500, 600, 700 밀리언 달러, 이게 거의 0 하나 붙이고 억 하면 돼요. 그래서 거의, 물론 차이가 환율이 1대1은 아니고 뭐 1대3, 1대4 정도 되지만, 그냥 1대1로 편하게 생각하면 어차피 저희가 뭐 값만 잡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벌고 있나. 그래서 편하게 하면, 1대1로 편하게 하면 뭐 4,400, 4,500, 6,300, 뭐 7,200억 정도 이렇게 한다. 물론 1대1입니다. 그냥 편하게 한 거예요.
그런 억으로 되고 있는데 올해 와가지고 Q1에는 700대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726 밀리언 달러 그리고 이제 711 밀리언 달러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줄었죠 매출이. 매출이 분기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거의 처음으로 줄었어요. 2021년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상승세였다가 갑자기 2023년에 꺾이죠. 이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많이 ASP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에버리지 실리콘 프라이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계속 이제 공유가 되고 있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출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진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참고로 엔페이스의 마진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세일을 더 이상 좀 늘리기는 좀 힘들고 좀 벽을 맞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매출의 상승폭이 계속 이제 줄어드는가? 여기가 이제 엔페이스의 고점인가? 이제부터 엑스포넨셜리 이렇게 오르지 않고 좀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이제 성장이 이제 지나갔나? 그러니까 급성장기가 이제 지나갔나?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조그만한 회사들한테 지금 정부 돈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이제 지금 오일 이슈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일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물론 오르고 있지만 오일 가격이 이거는 아주 공부를 좀 더 해야겠어요. 네, 이 부분 공부를 더 해봐야겠는데 일단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 문제점 때문에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걸 보니까 대신 오퍼레이팅 그로스 마진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마진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성장기가 지나갔다 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레버뉴를 보면 그로스 프로핏을 보면 그로스 프로핏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계속 마진도 좋아지고 있고 오퍼레이팅 마진도 올라가고 있어요. 오퍼레이팅 인컴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오퍼레이팅 인컴이니까. OI가 아니라 넷인컴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잘 될 것 같은데 다음 분기의 문제점이 도대체 뭘까라는 왜 가이던스를 500밀리언으로 줬나? 500밀리언이라고 얘기하면 500밀리언이면 거의 언제 분기냐면 작년 2022년 2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그 매출폭이 깎이는 거예요. 3분의 2 정도 깎이니까 어디 큰 클라이언트가 나갔나? 그런 거는 이제 계속 봐야 되는데 기술력은 계속 엔페이스가 셌는데 여기에서 기술력이 다른 회사가 따라잡았나? 이거는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움직이기에는 지금 보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게 영상을 남기는 게 말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많다라고 하고 지금 IR 자료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냥 매출만 와가지고 여기 돈이 얼마나 벌고 있지? 이것만 보다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사람들도 지금 태양광이 그냥 계속 안 좋은 흐름을 가고 있고 ASP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정부 지원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태양광 쪽에서도 미국에서도 특별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태양광을 좀 길게 보고 있는 게 바이든이 한 번 더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한 번 더 리일렉션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에 되려면 그래도 그린 에너지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린 에너지 하면 다시 지금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가 충분히 안 깔려 있어가지고 충분히 그 태양광을 사용할 수 없다.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ESS에서 제대로 충분히 저장하고 그 다음에 집들에 퍼지기에는 ESS 기술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그 기술력이 퍼트리는 그 망도 지금 너무 부족하다. 너무 모자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좀 정치 쪽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그냥 낮아지는 느낌이지 지금 이 가격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아직도 좀 더 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엔페이스가 맞냐라는 그런 질문은 있어요. 그래서 엔페이스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투자를 유지해야 되나
아마 유지는 할 건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가격이 너무 적으면 다른 포트에서 있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엔페이스에 지금 넣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좀 곧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지금 최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최저점이어서 지금 140불대 유지하고 있는데, 130불에 들어오면 나의 바잉 프라이스는 어떤가? 내가 언제 매수를 할 건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런 고민을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제가 올해 처음에 투자를 하면서 생각했잖아요. 내가 작년이랑 그리고 재작년에 투자를 하면서 가장 못한 점은 뭐였나 라고 하면, 매수 가격이랑 매도 가격이, 매매 가격이 내 머릿속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놔둔 다음에 가격이 오르던 낮던 나는 그냥 100%볼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내가 정확히 20% 정도 떨어지면 팔 거지 라고 했는데, 정확히 머리에 132 아니면 뭐 132불에 지금 140불이니까 132불로 오면 나는 무조건 팔 거야, 아니면 138불로 오면 팔 거야 라는 정확한 결정된 프라이스 라인이 없으면, 내가 계산된 라인이 없으면 반응을 결국 안 한다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반응한 적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프리퀀시 트레이딩, 그 자주 트레이딩 했을 때는 반응이 되지만, 지금처럼 좀 오래 천천히 투자를 하고 있을 때는 반응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느꼈고, 이번에는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고, 그래서 언제 매수를 할까, 그리고 그 매수점이 잘못됐으면 언제 매도를 할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엔페이스가 좋은 기업인가를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점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엔페이스는 한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거고, 왜냐면 주말 동안 좀 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본 다음에 공유를 드릴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귀찮으면 혼자 그냥 보다가 넘길 수 있는데, 일단 생각은 이 정도고, 마이크로 인버터가, 물론 최근에 퍼스트솔러인가? 상당히 잘 오르는 주식들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차이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엔페이스 혼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솔라 스탁들은 당연히 이제 엔페이스 혼자 있지만 다른 주식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는 태양광 섹터에 있는 미국 주식 중에서 상장된 주식은 퍼스솔러가 요번에 많이 오른 주식일 거예요, 아마. 네, 퍼스솔러가 1년 전에 물론 90불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저점을 7월 27일 22년에 작년에 보면 76불인데 지금 198불에 와 있어요. 상당히 지금 곧 오르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주식은 오른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더 빨리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파악을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퍼스솔러 뭐야 그러면서 옛날부터 얘네들은 뭐 오르기 좀 힘들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단 말이에요, 트렌드가. 근데 제가 이 트렌드를 한 1년 반 정도 그냥 그 기존에 봤던 거에서 업데이트 안 하면서 있으니까 되게 정보가 아웃데이트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투자다.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퍼스솔러 그리고 이제 선런도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블룸은 수소고, 솔라 엣지 보고 있고, 퍼스트 에너지 뭐 이렇게, 퍼스트 에너지도 수소인가? 네. 하여튼 한 4개 정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새로운 종목도 왔을 거고, 네, 하여튼 이 정도 지금 엔페이스 관련해서 이 정도만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고, 일단 다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포트에도 다초를 가지고 있고, 다초는 한 45불 정도 되면 충분히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사놨는데, 다초가 어떤 회사냐면, 다초는 중국 회사예요. 중국에서 이제 태양광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는 상당히 싸게 태양광을 파는 거예요. 패널을 파는 회사인데, 여기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전에 한 1분기부터 얘기했어요. 우리는 좀 ASP가 좀 안 좋게 움직이면서 올해는 매출이 뭐 그렇게 성장하기 힘들다라고 이미 공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엄청 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전체 태양광 마켓이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다초
그러니까 아까 엔페이스를 말했지만 엔페이스는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마진이. 근데 그거에 비해서 다초는 일단 문제는 고객이 너무 몰려 있어요. 고객이 너무 몰려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아티클을 하나 봤는데 지금 찾지 못하겠지만 일단 다초는 대형 고객이 한 4, 6개인가 있고 그 중에 한 고객이 매출의 한 25%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런 그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리고 중국에서 아무래도 당이 좀 밀어주겠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리스크도 많으면서, 근데 얘네들은 태양광에서 중국의 그 거대한 재생 에너지를 좀 포커스하고 있고, 전기차도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 이런 에너지에 그 국가적인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이제 권력을 놓진 않겠지만, 그냥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권력을 놓기 전에 이 인프라를 만드는 게 내 좀 업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완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려면 태양광이 깔려야 되고, 왜냐면 중국은 대륙이 넓잖아요. 그리고 사막도 있고 하니까 태양광을 깔기 되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프라를 팔기도 더 편하죠. 호주 같은 데에서 태양광을 해저로 이렇게 끌고 오던가 하는 것보다, 한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그냥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게 물리적으로 훨씬 더 가깝죠. 물론 이제 political risk란 그런 건 많이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폴리실리콘이 싼 태양광이 계속 이제 롤아웃 할까?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재생 에너지가 되면 싼 폴리실리콘 이 태양광 패널들은 계속 롤아웃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좀 손을 놓고 봤는데, 늘 이 미국이랑 정치적 텐션이 지금 하도 크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또 거래를 안 한다 그러면 확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다초는 25%가 한 고객에 지금 쏠려 있다 그랬잖아요. 거의 대형 고객 몇몇한테 그 매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매출에 관련 있는 애들이 그 중국 정부랑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혼자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만약에 정치적인 이슈, 미국이랑 중국의 텐션이 있으면 얘네는 어떻게 보면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에서 디리스팅도 될 수 있다. 디리스팅도 되고, 거래가 안 되면 매출이 좀 많이 꺾일 수 있지만 얘는 거의 내수 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내수 마켓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디리스팅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그리고 일단 중국이라는 지금 트레이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정치인들에 관련된 가족들이 주식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이 중국 관련된 주식에서는 만약에 뭐 감사 이런 뭐 문제성 그리고 화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미 빠져 있지 않나.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이 그런 거고. 네. 그래서 계속 지금 트레이드 텐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랑 중국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초는 사기 좋지 않나? 네. 근데 여기도 저도 이제 트랜스크립트를 좀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3 빌리언 달러, 한 3조 원, 3조 6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시총이 엔페이스의 시총 봐야겠다. 엔페이스가 지금 시총이 24.6 빌리언 달러니까 이게 한 30조 원 넘어요. 30조 원 넘으니까 훨씬 더 크죠, 엔페이스가. 그리고 엔페이스는 기술 그리고 인버터를 판매하는 거니까 가정용을 많이 할 거예요, 기업용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아직은 태양광 시대가 온 데가 몇몇 군데 없어요. 근데 이 기술력이
내가 그리고 있는 세상이 올 건지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상상을 그리는데, 요번에 또 느낀, 계속 이게 얘기하는 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공부 안 되고 옛날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계속 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좀 공부하고 나면 그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다 일일이 이제 보고 파악하고 머리 아픈 시간 갖고 하면 계속 이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하기 힘들고, 다만 한번 리듬을 가지면 계속 하기는 쉽고, 그래서 그 리듬을 잃지 않으려고 저도 다시 리듬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전에부터 영상에서 말하듯이 여러분들 리듬을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투자 리듬을 가져갈지, 자기가 어떻게 정보를 습득할지,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라는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초보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가 지금 해야 될 올해의 단계는 매수랑 매도 가격을 좀 평가해 보자.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투자군들, 그리고 이 사업의 플레이어들을 좀 다시 이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지금 계속 등한시했던 그런 종목들을 다시 이제 눈여겨서 다시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한 1년치를 계속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변화 시점, 엔페이즈가 어떤 시점에 있을 건가, 이게 ASP만, 그러니까 실리콘 가격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냥 FOMC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의 문제인 거지. 그냥 전체적인 장이 안 좋았는데 원래 태양광도 안 좋았으니까 그게 이어지는 그냥 흐름적인 상황인 건지 막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월, 9월부터는 이제 장이 주로 다시 액티브해지는 시기거든요. 미국은 원래 연초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놀다가 연말에 와가지고 다시 뭐 팔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국도 뭐 거의 비슷해요. 1년으로 주기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오르던가 아니면 12월에 안 오르면 뭐 1월까지 이어져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 1월에 가가지고 이제 고점 가면 이제 팔던가 이런 무브먼트가 많이 있어요. 주로 그런 대표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흐름이 맞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충분히 빠지는 게 한 9월 정도 될 거고, 그게 다음 FOMC 전이고, 다음 FOMC는 9월 21일이었나? 9월 21일에 FOMC를 하면 뭐 동결을 기대해야겠죠. 그러니까 동결을 기대하는 사람은 8월 말 9월에 만약에 자금이 있으면 더 투자하던가 아니면 지금부터 유지를 하던가 그런 전략을 가야 될 거고, 한 번 더 오를 거다 하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포트폴리오의 익스포저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이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저의 부족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주말 동안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죠.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에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종목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도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이 엔페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퍼스트 솔러였나? 퍼스트 솔러로 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태양광에는 결국에는 이 기술력의 차이가 있고, 퍼스트 솔러가 제가 옛날에 기억했을 때 선런이 그랬나? 이게 태양을 따라서 움직이는 기술, 뭐 이런 좀 신기한 기술도 있고,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 초반은 아니었고 한 중후반 2021년 1년? 이때는 주가가 얘네가 안 좋은 거로 기억하는데 많이 오르긴 했네요. 대신 그렇게 많이 2021년에 또 떨어지고 약간 퍼스트 솔로는 그렇게 호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코로나 치고 이 다른 기업들이 오른 거 치고 엔페이스를 한번 그래도 3배는 오르긴 했는데 저점에서 엔페이스는 2020년에 엔페이스랑 비교가 안 되죠. 엔페이스는 거의 9배 올랐으니까 엔페이스를 아주 행복하게 탔던 저였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엮여매일 수가 있다. 과거의 수익률에 엮여매여 있지 말자. 그래서 마켓은 바뀌고 회사는 바뀐다. 회사가 평생 성장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이클?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섹터도 계속 보면 볼수록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원금의 도움을 많이 받긴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면 이 신재생 그리고 뭐 저탄소 그리고 ESG 뭐라 카본 그런 이런 기술들을 보면 저도 이제 지금 VC 업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회사가 좋은가 이런 거를 좀 보면 그렇게 매번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을 투자하는 걸 보면 투자 스테이지가 몇 달 사이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좋은 호재가 있다라면 그때 이제 투자가 주로 이제 많이 보고 있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한 2, 3년 없어요. 웬만한 기업들은. 물론 지금 2, 3년이라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여가지고 아직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평가가 낮다 그러기에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정부 입김이 큽니다. 정부가 가장 큰 금액을 굴리는 게 지금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정부의 입김을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밸런스 시트에 좀 안 보이는 부분들도 B2G, 한국에서 이제 정부 지원금 그리고 정부 이런 과제 같은 거는 한국에서 재무제표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매출로 좀 안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면 우리가 아직은 평가하기에 너무 이른 단계에 있다. 지금 단계도 이른 스테이지고 충분한 인프라가 안 깔려져 있고 국가가 마음 먹으면 열릴 수 있는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완전 국가의 입김에 따라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적인 그 어큐트네스,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를 좀 더 이해하는 사람, 저는 정치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한 번씩 보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뭐 만약에 관심 없으면 정치주는 피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정치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도 한국 정치는 이제 좀 너무 못 보겠고 미국에서 정치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큰 흐름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한국에서 영향을 주니까 가장 기본만 보고 있어요.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에 이제 팔로우업 하면서 매달 이제 한 만 원 좀 넘게? 18,000원, 16,000원 정도? 이제 계속 이제 내면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정치적인 요소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엔페이스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금도 그렇고 1년 전, 뭐 2년 전부터 투자했을 때 느낀 거는 엔페이스는 그래도 여기에서 대장주긴 하다. 미국에서 대장주긴 하고 태양광 섹터에서 대장주긴 하고 이 회사가 없어지진 않을 거다. 없어지진 않을 건데 태양광 마켓이 계속 클 거니까 뭐 당연히 완전 이렇게 엑스포넨셜리 이제 오르기는 힘들겠지만 단번에 엑스포넨셜리 오르기는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엑스포넨셜리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게 지금 23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다를 수도 있어요. 저의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집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 재생에너지의 대장주만 그냥 들고 있어도 우리 부모님이 집 하나 사가지고
내 집 장만하고, 그러니까 실버 세대들이 요즘에 돈이 가장 많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실버 세대가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도 하지만, 그만큼 그, 그 금액이 이제 뭐 적금, 그리고 이제 펀드, 그리고 이제 연금, 이런 데서, 한국은 연기금이 그렇게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세금, 이런 가장 큰 돈을 굴리는 정부가 에임하고 있는 게, 물론 정부보다 큰, 일부 정부보다 큰 뭐 애플 같은 것도 이제 탄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오르지 않을까? 그거는 아마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2030년, 2050년 가면 태양광 기업들이 지금보다 못해도, 엠페이즈가 지금보다 못해도 지금 1000조까지는 안 가겠지만 한 500조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500조 원? 그럼 지금 30조 원인데 뭐 20배는 안 돼도 한 열 몇 배는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기 투자하다 보면, 뭐 계속 이제 분할 투자하다 보면 10배는 못 먹겠지만, 50년에 계속 투자하다가 보면, 그럼 27년? 뭐 25년으로 보죠. 25년에 600억은 좀 너무 좀 과한 느낌이 있으니까. 아, 지금 24빌리언이니까 600빌리언까지는 힘들겠고, 그럼 400빌리언으로 보고 있으면, 뭐, 480빌리언이라고 하죠. 편하게, 계산이 편하게. 20배가 오르는 거니까, 아, 20배가 오르는 거니까.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 계산은 아주 허망하고, 어떻게 의미 없는 계산이긴 하지만, 그냥 혼자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생각하고 있는, 행복회로 돌리고 있는 거죠. 20배 올리면 뭐 2천만 넣어도 4억이잖아요. 아니면 이걸 25년이니까 계속 거기에 뭐 편하게, 뭐 이게 너무 복잡한 계산을 안 할게요. 점점 이제 돈을 넣는다 그래서 뭐 초반에 막 한 3억 투자한 건 아니지만 3억이 60억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물론 거기서 세금도 뭐 23%네, 23% 띄고 뭐 그러게 그 수익에서 띄겠지만, 상당히 좀 매력적인 마켓이 아닌가. 이 태양광이라는 마켓이. 물론 태양광의 마켓에 마이크로 인버터들이 그렇게 큰 시장을 먹을 거라는 거는 힘들겠지만, 예전 에너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태양광이 모든 거를 차지하지 않겠고, 풍력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해양 풍력도 한도가 있고 관리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형 현재 그냥 그런 행복 회로를, 그냥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봤는데, 20배? 20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매출이, 지금 태양광 시절,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이 지금보다 한 20배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런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보다 선 솔러 에너지 TAM TAM 솔러라는 게 있네요. 2032년 솔러 에너지 마켓이 연간, 이거는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94.6 빌리언 2022년에 하고 있는데, 2032년에 300 빌리언, CAGR 한 12%. 그래서 30년만 해도 3배는 오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2년, 30년, 10년, 지금의 9년이죠. 네, 3배 오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20배까지는 힘들겠네요. 그럼 10배로 하죠. 네, 10배로 하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마켓. 1등은 뺏기더라도 그럼 1등 뺏기 이거 계속 이제 고려할 부분이 많은데, 하여간 너무 그런 쓸데없는, 혼자 앉아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안 좋은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냥 잡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말하지, 미래는 훨씬 더 밝을 거다라는 낙관론자까지는 아닌데, 훨씬 더 주식은 올라 있을 거다 나중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아도 솔라 에너지, 근데 엔페이즈는 더 봐야 돼요. 엔페이즈는 네, 제가 아직은 더 평가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만약에 퍼스트 솔러가 더 좋다 그러면 저는 엔페이즈를 일부 빼가지고 퍼스트 솔러를 넣던가, 만약에 엔페이즈가 계속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엔페이즈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엔페이즈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탑 1, 2라고 생각하고 있는 솔러 엣지로 좀 이전을 시키던가 주식을, 엔페이즈 걸 빼가지고. 그래서 이런 전략이랄까,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길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네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피곤할 것 같은데, 주로 이렇게 오래 듣는 사람은 없으니까 혼자 좀 편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들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것 같다, 잘했다 제 개인한테 얘기하는 거고 어차피 뭐. 네, 그러면 만약에 시청하셨으면 상당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이렇게 오래 보셨으면 한번 남겨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